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한 번쯤은 다 접해보시고 샘플을 통해서 또 들어보셨던 내용인데요. 리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으면 복습하는 개념에서 또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뉴트라이트의 이 제품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제품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제품의 기능을 인지하시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김봉준 부사장님의 장 건강 관련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특히나 장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을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는 뉴트라이트의 2종 신제품 비긴과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이라는 전반적인 환경을 강화시켜주는데 이 장에서 특히 장벽에 드문 힘을 주는, 가치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뷰티리산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바로 이런 장 건강의 중요성, 또 뷰티리산이 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복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리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보통 소화, 배변을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장은 그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장은 영양소의 소화 흡수뿐만 아니라 대사 건강, 염증, 면역 반응, 그리고 에너지와 활력, 그리고 전신 장기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기, 그리고 시니어의 일기까지 이러한 이유로 전 생애에 걸쳐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장 건강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어디야? 라고 한다면 바로 장벽이라는 부분입니다. 장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하나하나 발표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로 보게 되면 장 건강 중에서 장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연구 자료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벽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장벽이라고 하면 무조건 막아주는 벽처럼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장벽은 완전히 막혀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만약 이 장벽이 막혀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겠죠. 장벽에 있어서 핵심은 선택적으로 어떤 인자를 통과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인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해물질이나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즉 장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벽이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벽이자 문지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의 기능이 떨어질 경우 지난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영양소, 우리 신체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는 감소하고 그에 반해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인자는 증가된다는 거 한 번쯤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세포 간에 밀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을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증상으로 보게 되면 소화기적인 증상은 이런 증상이 있을 거예요. 모호하게 복통이 있으신 분들, 또는 복부의 불쾌감, 또 소화불량, 변비, 설사, 가스, 과다 배출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소화기 증상은 이렇고 비특이적 증상으로서 식은땀이라든지 만성 피로감, 무기력, 입맛 소실 등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 호흡곤란, 불안, 우울, 기억력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즉 이렇듯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장벽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장벽의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4가지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벽세포, 연결단백질, 그리고 장점막, 조눌린 이라는 부분 아마 지난 시간에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4가지 요소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가장 우리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바로 뷰트르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앞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건강과학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이종의 신제품에서도 뷰트르산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가야 될 결승점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바로 뷰트르산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뷰트르산의 기본적인 역할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장벽에게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장벽세포의 생존을 위해서, 대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 포도당도 물론 사용되지만 뷰트르산도 다수로 활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연결단백질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번에 해당되는 아이입니다. 파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이 연결단백질의 기본적인 역할은 장벽세포를 잡아주는 역할 또는 살살살살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단백질 같은 경우 장벽의 구조체 역할을 수행하고요. 클라우딘 같은 경우 투과성을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클루딘 같은 경우는 장벽의 안정화를 이루는 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 교육 때는 이 연결단백질을 설명할 때 클라우딘, 투과성을 조절하는 아이는 우리 집에서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을 열고 닫고 우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클라우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클라우딩이라는 연결단백질이 장벽세포의 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딘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문틀에 매달려 있죠. 이 문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게 오클루딩이라는 연결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틀은 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결단백질의 기능과 건전성을 유지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도 바로 뷰트르산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문틀이 고장났어. 특히나 문이 고장나면 제대로 들어가거나 나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장관 내에 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연결단백질 뷰트르산이 존재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장 건강이 떨어지게 되면 이 클라우딩이라는 문이 계속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겨울이나 에어컨을 요즘에 무더위 때문에 틀어놓는데 문을 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더운 바람 들어오게, 겨울에 추운 바람 들어오게. 좀 밉상인 사람들 있잖아요. 장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꽉 닫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을 살살살살 열고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역할을 우리가 조눌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김봉준 부사장님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조금씩 늘려줘 조눌린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조눌린이라는 아이는 이 클라우딘과 관련돼서 클라우딘의 투과성을 좀 올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눌린, 문을 여는 아이들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하는 물질이 바로 뷰트르산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뷰트르산이 우리 장에 충분하게 되면 문이 닫힐 때 꽉꽉꽉꽉 닫히고 열릴 때 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장벽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뷰트르산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 인자인지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뷰트르산이라는 아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벽의 기능 강화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기본적으로 장에 존재하고 있는 인자들, 그 벽, 문틀, 연결, 고리 모두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이겠죠. 또 앞서는 화면을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장에는 장점액 물질이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유해 인자가 둘러보지 못하도록 하는 인자가 있는데요. 이게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점액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도 뷰트르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또 뷰트르산은 우리가 대표적인 단세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세지방산 같은 경우는 장 환경 및 대사 기능에도 굉장히 밀접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단세지방산 중에
핵심인 뉴트리산을 적절하게 생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바로 빈틈없는 장 건강 솔루션의 핵심 제품, 장 건강 스타터라고 얘기하는 비긴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때도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이 두 제품은 카테고리상으로 보게 되면 프랍토올리고당 카테고리고요. 하나 비긴이라는 제품은 또 하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프로바이오틱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고시형 제품입니다. 고시형 제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이 원료를 사용했을 때 기준 규정만 준수하게 되면 누구나 그 제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만들어 놓은 원료들이 우리가 고시형 제품을,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그 원료들, 프랍토올리고당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기능을 인지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긴이라는 제품과 프로바이오틱스 이 두 제품은 고시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시형 제품에서 잘 하지 않는 것이겠죠. 국가에서 그 기능성을 인정해 주는데 구태여 인체 적용 실험을 위해 뉴트라이트는 했습니다. 왜? 그 가치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또 그 원료 하나하나의 가치를 분석하고 그 배합비를 알아내기 위해, 또 그 배합비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제품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체 적용 실험까지 진행된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 하나는 프랍토올리고당 제품이고 하나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왜 두 가지 제품이 같이 나오지?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간 우리가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좋은 균주를 섭취해 준다라는 기본적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건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뉴트라이트는 바로 이런 부분에 주목했다는 것이죠. 왜 좋은 균주를 섭취했는데 우리의 장 건강은 생각하는 것만큼 좋아지지 못할까? 분석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좋은 균주를 섭취한 상태에서 그 균주가 장의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근원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 좋은 균주가 우리 신체 내에 들어왔는데 장내에 들어왔는데 그 균주가 증식하는데 필요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균주와 더불어서 장의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 건강의 스타터라고 얘기하는 비긴이라는 제품입니다.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프랍토올리고당 제품입니다. 제품 라벨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랍토올리고당 제품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제품을 프랍토올리고당으로 보기에는 제가 늘상 얘기 드리지만 아쉬움이 가득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신제품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샘플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샘플링을 진행한 다음에 체험 키트를 제품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리더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새로운 제품이니까. 근데 실제로 리더 여러분들의 관심이 강한 곳은 물론 프로바이오틱스도 가치가 있지만 비긴이라는 이 제품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니까 이 제품이 정말 다릅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왜일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제품의 라벨을 보시면 됩니다. 샘플에는 측면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원재료명 및 함량이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수많은 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프랍토올리고당 제품으로 치부하기에는 원료가 많이 들어가 있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료의 총수를 더해보게 되면 흡사 뉴트라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 플래그십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더블엑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더블엑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14종의 비타민과 10종의 무기질, 그리고 구원료 20여 종의 식물농축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그와 비견되는 다양한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원료인 프락톨리고당을 시작으로 해서 비타민C의 근원이 되는 인도의 전통의학서 아유르베다에서 많이 나오는 인디안 구스베리 암나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뉴트럴라이트 발효 그린 블렌드라는 뉴트럴라이트만의 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원료 중에 하나가 살균체가 있어요. 유산균 살균체 복합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산균 살균체 복합물은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노가 비피더박테리움 롱검 서브스피시스 롱검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원료가 들어가 있을까? 이 부분이 이 제품을 인지하고 이 제품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인자, 프락토 올리고당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원료가 들어가 있을까? 저희가 분석해본 바로는 장내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대사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근원이 다 다르다라는 거. 그냥 프락토올리고당만 있어서 모든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치 있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것만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이런 거죠. 저희 외할머니는 9남매를 키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기에는 다 그 정도 키우셨죠. 9남매, 막 8남매, 7남매 키우셨는데 제가 외할머니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모와 외삼촌을 키우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거? 어떤 게 있으셨나요? 라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외할머니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느꼈다라고 기본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신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9남매가 입맛이 다 달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리게 되면 9남매 입맛에 맞는 반찬이 다 올라오지 않으면 난리가 났다는 거죠. 사람만 그럴까? 우리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좋아하고 누군가는 이걸 좋아하고 누군가는 이걸 좋아해.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그거를 넣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단세지방산 중에 프로피온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프로피온산은 다른 원료에는 변화를 나타내지 조성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허브 향신료와 녹색 채소의 원료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프로피온산을 생성해내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향신료 그리고 녹색 채소를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세트산과 퓨트르산 이 아이들은 프락토올리고당과 더불어서 사과 식이섬유에서 그 조성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퓨트르산과 아세트산을 만드는 미생물들은 프락토올리고당과 사과 식이섬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젖산을 만들어내는 근종도 굉장히 많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일 채소 블렌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원료에서 다른 조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 단체 지방산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식이섬유가 아니라 발효된 식이섬유가 있으면 좀 더 유의미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 제품 그냥 고시형 제품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의 기준만 맞으면, 기준경 맞으면 제조 생산을 할 수가 있고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단지 프락토올리고당 제품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제품은 너무 아쉬운 제품입니다. 왜? 우리 장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유의미한 마이크로바이옴에 어찌 보면 입맛에 맞춰서 그 원료를 배합하고 배합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그 가치를 확인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체험 샘플을 전달해 드린 이후에 리더 여러분들이 섭취한 이후에 실제로 변화된 자신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시고 제품에 대해서 더 알고자 많은 질문을 주시는 제품이 바로 이 비긴이라는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랬을까? 이 제품은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가 된 이후에 각 나라에서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출시원의 뉴트라이트 그 기라성 같은 제품들 중에서 매출 2위를 달성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더 놀랍습니다. 출시원에 탑3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출시가 되고 바로 TNA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출시 TNA, 재출시 TNA, 재출시 TNA. 계속적으로 TNA가 이어지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비긴이라는 제품입니다. 저도 우리 뉴트라이트 한국 비긴을 섭취하기 전에 미국 비긴은 섭취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 비긴은 직원도 구하지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TNA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맛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제품과 미국 제품과 일본 제품은 배합비가 다릅니다. 물론 법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맛에 대한 기호성도 굉장히 저는 크게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미국 제품은 제가 먹어봤는데 저에게는 정말 맞지 않는 제품이었습니다. 미국 특유의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야? 비긴이라는 제품은 그 나라 법에 맞춰서 또 그 나라 현지에 맞춰서 다 나라마다 배합비가 달리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이 얘기는 곧 어찌 보면 뉴트라이트 브랜드의 철학을 담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뉴트라이트 더블엑스가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판매되는 비기는 더블엑스는 한국에서만 판매된다라는 그런 흐름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얘기 좀 더 맞춰져 있구나. 한국인 대상 입체적인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긴이라는 제품 다양한 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비긴이라는 제품 좀 원료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세 프라톨구나 주원료죠.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신체 내 장내 대사물질이라고 있거든요. 포스트바이오틱 수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그린 블렌드, 화이트컬러 24종의 과체 블렌드, 그리고 기능성 보테니컬 스파이스 블렌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세 플라토 올리고당입니다. 우리 리더 여러분들은 특히나 비즈니스를 좀 진행하신 기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 기억나는 제품, 플라토올리고당 제품 있으실 겁니다. 동그랗게 동전처럼 생겨서 오독오독 씹어먹는 맛이 일품이었던 FOS 블렌드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FOS 블렌드도 플라토올리고당 제품이에요. 근데 그 제품과 여기 들어가 있는 플라토올리고당 어떤 차이가 있을까? FOS 블렌드에는 플라토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냥 일반적인 프락토올리고당이 아니라 단세, 짧은 구조의 프락토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가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짧기 때문에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대사될 수가 있습니다. 발효될 수가 있고요. 빠르게 발효, 대사 된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단세지방산 생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구조가 짧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FOS 브랜드를 섭취하셨던 분들 중에서 간간히 이런 얘기 하십니다. 좀 폭망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스가 찬 것 같아요. 라는 불편함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구조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프락토올리고당보다 좀 더 일진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올리고당이 바로 단세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료의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된 일진부한 원료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트라이트 발효그린 블렌드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발효라는 부분에 주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TM이라는 부분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트리나이트만의 독자적인 배합이라는 것. 그리고 채소긴 그린 채소죠. 시금치도 들어가 있고, 시금치에 무기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새싹보리, 또 인도 성분이 식물 영양소 많이 들어가 있는 고추, 아주 좋은 그린 채소인데 이거를 그냥 배합한 것이 아니라 앞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단세 지방산들은 발효된 아이들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세 가지 그린 채소를 3종 유익균으로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넘이라는 아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김치 유산균 속이에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락토바실러스 카세이라는 아이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이로 발효를 할 경우에는 유기산 생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얘기하죠. 페디오코커스라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발효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익균을 바탕으로 3종의 그린 채소를 발효함으로써 원료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원료가 뉴트리라이트 발효 그린 블렌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의 독자적인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발효 사균체, 일반적으로 사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균체라는 의미는 뭘까? 사균체. 2종의 사균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피더스 사균체와 락토바실러스 사균체가 들어가 있는데, 사균체는 생림제하는 차이점이 있죠. 생림제는 말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사균체는 죽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생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섭취했을 때 장내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유의미한 역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신과 똑같은 아이를 만들어내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 이게 바로 생균제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사균체 같은 경우는 자신과 똑같은 아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유익균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죠. 즉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사균체의 역할이고요. 또 사균체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원료임에도 인체적 실험을 진행한 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인체적인 실험 결과도 참 특이하게도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에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비긴이라는 제품의 대표적인 포스트바이오틱스 물질의 사균체는 락토바실러스 HK137이라는 사균체가 들어가는데요. 얘의 인체적인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헬레파틴 세포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죠. 면역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밸런스 유닌 이뮤니티라는 제품이 있어요. 거기도 사균체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넘 LM1004라는 사균체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아이도 참 특이하게도 9월인데 인체적인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그 인체적인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NK 세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사균체라는 아이가 장내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동시에 그 균주에 따라서 지금 보신 것처럼 면역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보테니컬 스파이스 블렌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에는 이 스파이스 블렌드가 향신료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잘 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들어갔고, 기능성 보테니컬 스파이스 블렌드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체적인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위시비자 운동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또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원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원료를 바탕으로 배합이 되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계속 얘기 드리는데, 반복적으로 얘기 드리는데, 완제품에 대한 지정 실험을 진행했다는 거, 검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원료에 대해서도 검증을 했고요. 각각의 원료, 배합된 원료에 대해서도 검증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 대조군에 비해서 각각의 원료들에 대해서 피마스 검사를 해보게 되면, 총 단세지방산 수준에 있어서 유의미한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원료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배합이 됐다는 것이죠. 포스트바이오틱스, 비타민과 무기질 4종 기능성 보테니컬 스파이스 블렌드, 뉴트라이트 발효 그린 블렌드, 파이토 컬러 24종의 과체 블렌드, 단세지방산의 수준을 올려줄 때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제가 문헌 자료를 볼 때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문헌 자료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프 위주로 가서 탁탁탁 이해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그래프를 볼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별이 몇 개 표시가 되어 있는지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하나 떠도 굉장히 가치 있는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개가 떠 있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별 4개도 굉장히 유의미한데 정말 가치 있는 내용이거든요. 변화가 있다는 내용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별 5개가 떴으면 리더 여러분들이 숙제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별이 5개라고 하면 우리는 만약에 떴으면 신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긴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있다. 농담 삼아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완제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입시적인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완제품을 섭취했을 때도 전 원료에서 모두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으로 단지 지목표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 대비해서 아세트산과 락테이트가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세트산과 락테이트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에서 뷰트리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미생물이 있어야 돼요. 뷰트리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미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생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의 근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뷰트리산을 만드는 A라는 미생물에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지금 보시면 아세트산과 락테이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관 내에서 아세트산과 락테이트가 적절하게 존재했을 때 뷰트리산을 만드는 미생물이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뷰트리산을 수준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때 만들어진 뷰트리산이 결과적으로 장벽에 또 연결 단백질에 좋은 훈련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하나하나의 원료를 눈치 있게 다뤄왔습니다. 가격 67,000원이라는 가격입니다. 식는 원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 가격도 아마 섭취해 보신다면 그 가치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비긴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장의 환경을 개선시켜줬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은 바로 좋은 유익균을 섭취해 주셔야 되겠죠. 유익균을. 장 환경이 좋아졌어. 집을 멋지게 지었어. 그럼 그 집에서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익균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유익균을 담은 제품이 바로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밸런스 유딘 365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입니다.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많은 리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이 제품의 섭취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밸런스 유딘 365를 섭취하셨던 분들께 대체 제품으로 권장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대표적인 뉴트라이트 제품 밸런스 유딘 365와 궤를 같이 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간 우리가 섭취했던 프로바이오틱스는 전반적인 두리뭉실한 고시형 제품이었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이 제품은 원료와 완제품, 인체일부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빼쭉한 그 역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빼쭉한 역할이 뭐니? 제가 앞서 얘기 들었죠? 저 우리 결승점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 들었을까요? 바로 뷰트리산이 존재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품을 섭취하면서 인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 뷰트리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받아낼 수가 있었다. 뒷부분에 이 제품도 역시 인체일부 실험 결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볼 때 늘상 얘기 드립니다. 라벨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 저는 리더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겁니다. 뉴트리라이트의 스텝 1, 스텝 2 제품은 방법론적으로 뷰트리산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까? 맞죠? 비긴이라는 원료를 섭취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 제품을 섭취했을 때 우리 장에서 뷰트리산을 올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뷰티산에 직접 먹어주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그냥 의미 있는 질문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뷰티산이라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닙니다.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섭취했을 때 기호성과 기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호성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뷰티산은 정말 향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너무나 안 좋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누군가가 실험을 하다가 뷰티산의 스포인지를 뜨다가 흘리잖아요. 그러면 실험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청소하라고. 향이 너무나 고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뷰티산 자체를 섭취하는 건 거의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염을 묻혀가지고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용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제품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뷰티산이라는 아이가 대장까지 가야지만 그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근데 그 전에 뷰티산이 다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흡수가 돼서 잠깐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니라는 것은 그 가치에 있어서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세모라는 의미이고요. 그런 제품들 보게 되면 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또 제품 라벨을 보시게 되면 뉴트라이트는 브랜드명이죠. 뉴트라이트 T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제품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가 정식 명칭이에요. 밸런스유진 365 같은 경우는 뉴트라이트 밸런스유진 365 프로바이오틱스가 정식 명칭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 라벨을 보게 되면 참 특이하게 프로바이오틱스가 2번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왜 구피어 2번을로?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트라이트가 그간 우리 비즈니스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 이 시장을 선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다.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되겠다. 시장을 이끌겠다라는 의미로 어찌 보면 카테고리명을 제품명으로 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뉴트라이트 리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보다는 유산균이라는 단어가 익숙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유산균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유산균 제품의 시대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시대로 이 시장을 전환시킨 브랜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 뉴트라이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장을 이끌었을 때 제품이 인테스티 플로라 시리즈 제품입니다. 그리고 인테스티 플로라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시절에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장 큰 가치의 허들은 내산성과 내담집성, 장도달성, 그리고 장정착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육균이 섭취하는 건 좋은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장까지 살아가서 정착해야지 돼가 이 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코팅이라는 기술로서 시장을 이끈 브랜드가 바로 뉴트리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위딘 시리즈가 나오기 이전 단계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 즉 인테스티 플로라 7의 마지막 시점에 시장을 보게 되면 코팅의 개수를 자랑하는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중 코팅이야, 단백질 이중 코팅이야. 산에서 모이고 중성에서 풀려. 이게 우리 인테스티 플로라였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너무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우리는 너희는 2중 코팅이지 우리는 3중 코팅이야. 옆에는 4중 코팅이야. 옆에는 또 5중 코팅이야.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에 제가 홈쇼핑에서 코팅 제품을 봤을 때 7중 코팅까지 나왔어요.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코팅이라는 게 프로바이오틱 제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됐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뉴트라이트는 업계를 좀 놀라게 했죠. 어떻게 보면 넘버원 브랜드가 코팅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밸런스 윈딩 제품이 나왔는데 코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업계에서도 놀랐지만 리더 여러분들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게 너희가 그렇게 내산성과 내담식성, 장도날성, 정착성을 강조했는데 새로운 제품에는 코팅이 전혀 없네? 이거 어떻게 해?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시장이 전환됐습니다. 균주는 그 자체가 내산성과 내담식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홈쇼핑 보시거나 프로바이오틱스 광고를 보시게 되면 코팅 얘기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없어요. 시장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그럼 어떤 시장을 너희가 새롭게 또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앞서 얘기 들었죠. 투리무시랑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고 이제 좀 더 뾰족뾰족 진행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시장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우리나라 대표 제품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의미를 붙였습니다. 그럼 대표 제품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리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또 소비자분들이 생각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제품일까요? 제가 항상 일반 교육에도 얘기 드리지만 리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제품의 가치와 소비자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제품의 가치는 매칭이 됩니다.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않을 경우에 그냥 우리만의 자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소비자분들이 생각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치를 보게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게 가격이죠. 가격. 한 통 기준의 가격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리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은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라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안에 균 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한 포에. 그리고 이 한 상자 포장에 한 포장에 몇 일치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 그냥 무조건 한 상자거든요. 그냥 이거 한 상자예요. 한 상자. 여기에 30개가 들어가 있는 거랑 7개가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 그냥 똑같은 잣대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건 7일치잖아요. 우리는 한 달치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20억 균주가 들어가 있죠. 20억 균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100억 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가격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배합이 되어 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냐. 저 뉴트라이트 브랜드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보게 되면 가장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밸런스 위딘 시리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365에 들어가 있는 균주와 이뮤니티에 들어가 있는 균주와 그리고 슬림핏에 들어가 있는 균주, 이 시리즈의 전반에 들어가 있는 균주가 다 상이하다는 거예요. 균주가 다 달라요. 다른 브랜드는 어떨까? 다른 브랜드는 균주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얘기 드리면 리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뉴트라이트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뉴트라이트의 가치에 대해서, 브랜드력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일까? 리더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생각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을 보는 기준과 동일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뉴트라이트가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뉴트라이트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다른 제품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이 3G에 들어가 있는 제품의 균주가 다 달라요. 왜 달라?
보편적인 제품 두 가지만 보게 되면 이뮤니티와 365를 보게 되면 365를 섭취한 이후에 이 기본적으로 소비자분들은 장 건강이거든요. 좀 좋은 변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365를 섭취한 이후에 나에게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장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뮤니티로 권장할 수가 있어요. 균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보시게 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끝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제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 브랜드의 균주가 다 동일합니다. 심지어 그 함량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브랜드의 A라는 제품을 섭취한 다음에 이게 좀 더 속이 좀 나아지고 싶어. 그럼 그 브랜드의 B라는 제품을 섭취하잖아요. 똑같은 균주이기 때문에 장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균주가 제품마다 다르다는 것은 기업 포인트, 그 관리 포인트가 다 넓어지기 때문에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뉴트라이트는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본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품마다 균주를 다 달리한다는 겁니다. 이거 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좀 이따 끝나신 다음에 한번 다른 브랜드, 한 브랜드의 제품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균주의 제품마다 한 브랜드의 차별성, 다른 제품들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뉴트라이트 브랜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 브랜드인지 인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좁은 의미의 균주가 필요해요. 보편적인 균주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나에게 좀 맞는 균주가 필요합니다. 그럼 균주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면 우리가 종단위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숫자가 붙으면 균주단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종단위 제품보다 균주단위 제품은 좀 더 뾰족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균주단위 제품은 종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균종단위 제품은 유익균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아이는 독특한 기능을 가지면서 아래에 있는 아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연예인 얘기 많이 하죠. 박보검 얘기 많이 드립니다. 균주단의 아이는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박보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보검. 잘생겼잖아요. 입니다. 얼굴이 그냥 뚝 떨어집니다. 성격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생긴 줄 안돼요. 진짜. K 컬처, K 드라마가 외국에 너무나 인기가 있다 보니까 특히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잘생긴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보검처럼 생긴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한국에 와보면 박보검 정말 특별하거든요. 박씨는 그래도 잘생겼나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면 박씨도 못생겼거든요. 못생긴 사람이, 물론 잘생긴 사람도 많지만, 여기서 박보검을 예를 들게 되면, 균주는 명확한 박보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종단의 제품들은 그냥 박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씨.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보검은 박씨이기 때문에 박씨의 성향을 따릅니다. 그리고 박씨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성향을 따릅니다. 요거를 생각하신다면 균주단의 제품은 얼마나 가치 있는 제품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균주단의 제품을 선택했을 때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라면 응당 가져야 될 내산성과 내담식성, 장 도달성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최근에 제품을 보게 되면 균주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균주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소위 말해서 종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법상으로는 19종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형에. 그럼 19종의 유익균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 제품이 최고로 좋겠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역할 설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쉽게 그냥 우리가 영화 배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의 영화를 찍는데 주인공이 박보검이야. 근데 박보검으로 좀 약할 것 같아. 그래서 박보검급으로 18명의 주인공을 더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18명이 나와. 잘생긴 아이가 18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볼 때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화는 제가 봤을 때 창피합니다. 주인공을 몇 명 쓰더라도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한 제품이 가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는 대표적인 주인공이 2명이 있습니다. 락티카세이마실러스 파라카세이 뉴트라이트 272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락티카세이마실러스 람노소스 뉴트라이트 648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종명이라고 합니다. 락티카세이마실러스 파라카세이 박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뉴트라이트 272는 보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락티카세이마실러스 람노소스 변 뉴트라이트 648 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보검과 변우성이라는 아주 똘똘한 2개의 균주로 영화를 찍었다. 배합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궁금한 점이 들게 됩니다. 저 2명의 주인공은 왜 캐스팅 됐을까? 왜 저 2 주인공을 뽑았을까? 감독 마음대로 뽑았어? 아닙니다. 11만 빅데이터 기준으로 균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선정했다라는 개념보다는 발굴했다라는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무명의 배우를 뽑아서 우리가 스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만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뷰트레상이 풍부한 상위 10%, 또 다양성이 낮은 하위 10%의 분들에게 어떤 균이 많을까, 어떤 균이 부족할까를 확인한 이후에 272라는 균주와 648이라는 균주를 발견했고 명명했고 배양해서 제품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균주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사람에게 딱 맞는 균주를 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균주들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한인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반려균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려균. 평생 나와 함께 가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반려견. 평생 나와 함께 가는 와이프나 남편에게 있어서 반려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려자가 붙은 뭔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 평생 나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 중에서 헤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반려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 평생 나와 함께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야? 안전성이에요.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균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균주 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 드리면 균주마다 명확하게 박보검과 변호석의 주민번호가 있고 그 주민번호만 해당되는 아이만 제품화 시킨다는 거예요. 관리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 잡균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5종의 제품에서 7종의 균이 나왔어요. 3종의 제품에서 5종의 균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포장 재질과 관련되어 있는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균주 관리, 또 포장재 관리가 또 공정 관리가 진행되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생제 내성 평가를 진행하느냐라는 겁니다. 항생제 내성. 일반적일 때 제가 늘상 얘기 드리는데 저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 프로바이오틱스의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엔테로코커스 종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법에도 과거에는 엔테로코커스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다가 법 문구가 들어가겠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항생제 내성 평가를 받아야지만 엔테로코커스를 쓸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돼요. 아직까지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박테리움은 이런 내성 평가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트리라이트는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그런 내성평가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태하지 않아도 되는 평가를 진행해서 평생의 반려균을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고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격결국 판결법사, 용어법사 이건 정업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랑 누구나 다 하게 되죠. 그리고 내산성과 내담수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철저히 관리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비긴이라는 제품도 독자적으로 섭취하셔야 돼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도 독자적으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같은 경우 섭취하셨을 때 그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인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품 역시도 프리바이오틱스 인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이 제품의 부원료로 이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로서 5종의 부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간 맨들레, 자몽, 만다린 오렌지, 레몬, 스윗 오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원료예요. 내가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치를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원료를 선정함에 있어서 부원료 기능성을 평가하지 못하거든요. 표시하지 못하거든요. 부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부원료는 소비자들이 인지도가 높은 원료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뉴트라리트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이 부원료 5종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진짜 뉴트라리트가 집중해서 만든 제품, 도끼를 품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유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5종의 부원료 선택하는데 그냥 인기 있는 거, 인지도 있는 거 선택한 게 아니라 문헌재료에서 220개의 원료를 좀 추려내게 됩니다. 후보분들. 우리가 배합하고자 하는 원료들과 균주들과 좀 궁합이 잘 맞는 아이 220개를 추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20개의 원료 중에서 5개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 5개를 선정할 때 5종의 보테니카를 선정할 때 그냥 우리가 임의로 투표한 것이 아니라 피마스를 통해서 각각의 균주들과 가장 위치 있게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선정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뉴트라이트가 새롭게 용어를 붙이게 됩니다. 바로 파이토 페어링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됩니다. 페어링, 파이토 페어링. 우리가 페어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와인과 페어링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와인 마실 때 안주 페어링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와인과 궁합이 잘 맞는 페어링 되는 안주는 어떤 안주? 기본적으로 치즈 떠올리시잖아요. 치즈. 이거 페어링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주 안주에는 뭘까요? 소주 안주에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겠죠. 저는 소주를 마실 때 집에서 불 다 꺼놓고 식탁 위에 등을 하나 딱 켜놓은 상태에서 글라스에 소주를 반 정도 부은 다음에 그냥 김치랑 먹는 거 굉장히 좋아. 이게 소주와 김치와 페어링이 잘 되거든요. 내가 섭취하는 어떤 주원료에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원료가 연구를 통해서 선정되었다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박보검과 변우석이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얘네 둘만으로 영화를 찍을 수 없어. 그렇다면 걔네들과 정말 궁합이 딱 맞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조연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조연들을 다 카메라 테스트를 통해서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결과 우리가 결승점에 있는 뷰트르산이라는 아이를 전 원료에서 상승시켜준 것을 확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료 단의 실험이 있죠. 그래서 원료 단의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가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8일 주간의 인체적인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인체적인 실험 과정 결과 중에서 제가 정말 가치 있게 보는 것은 바로 첫 번째입니다. 배변 활동 개선이라는 것. 앞서 제가 리더 여러분들의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생각과 소비자들의 생각이 매칭돼야 됩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리더 여러분들은 뷰트르산을 많이 생성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소비자분들에게 뷰트르산을 많이 생성하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소비자들은 뷰트르산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실제로 내가 뭘 느껴야지 돼? 섭취한 이후에 나의 속이 편안한지 또 그 편안한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적정한지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주간의 인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본 바로 4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변명 변의 비율과 설산 변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딱한 변을 보시는 분들의 40% 정도가 정상적인 변을 좀 모양이 예쁜 변을 보게 되죠. 설산 변을 보시던 분들의 좀 소리 많은 분들의 50% 정도가 적절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변을 보게 되었다. 속도 편안한데 4주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내 몸에서 나온 결과물이 너무나 편안해. 프로바이오틱스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에 대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변, 적절한 변은 바나나 손상의 변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변을 많은 분들께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심도 있는 부분이죠. 뷰트르산이라는 아이가 장, 점막의 에너지원으로서 연결 단백질의 에너지원으로서 그리고 조금씩 늘려준다 조놀리를 낮춰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 실이 바로 뷰트르산이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이 제품 섭취한 이후 8주 섭취 시 뷰트르산이 무려 46%가 증가됐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섭취해서 올라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섭취하지 않은 집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반려균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반려균. 평생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식생활은 계속 안 좋아질 거거든요. 늘상 얘기 드리지만 어느 영양학자 이런 얘기했죠. 오늘 당신이 섭취한 점심이 영양학적 기준에서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점심일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 식단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뷰트르산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검진된 설계에 있어서 이것도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인돌이라는 장벽 관여에 감화에 관여하는 성분이 증가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장투과성 반영 지표가 감소되었다. 다른 건 다 올라갔는데 얘는 떨어졌네요. 떨어진 게 뭐야? 조금씩 늘려준다, 조늘린. 앞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죠. 클라우딘이라는 아이가 있어. 클라우딘이라는 아이는 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항상 닫히고 열림이 적절해야 되는데 안간이 이 아이를 계속 문을 열어두게끔 유도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바로 조금씩 늘려준다 조놀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장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이 조놀린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뷰트르산 수치가 올라갈 경우에 바로 이 조놀린의 발현 자체를 낮춰준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9월 출시 예정인 장건강 부스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태도 지금 배달 수 있는 365와 동일합니다. 30호, 90호 패널 사이즈와 한 달
일반 사이즈로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백업균 주가 포함이 되고요. 앞서 얘기들은 보태기 이칼 5종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텝 1과 스텝 2 제품 각각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솔루션으로 묶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함께 섭취했을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실험자가 비긴과 유익균 각각 섭취해도 좋지만 함께 섭취하게 되면 우리 결승점에 있는 그 아이 뷰트리산의 증가폭이 더 높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로도 좋고 함께 섭취하셔도 좋은 제품 뉴트리라이트 비긴과 프로바이오틱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비긴이라는 제품은 프로토 올리고당 제품입니다. 물 50에서 10ml 정도에 타서 섭취하시면 되게 특별하지요. 처음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수분의 양을 좀 늘리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프락토르당 같은 경우 좀 민감하신 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괜찮거든요. 은은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맛이라는 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존의 프로틴에 함께 섭취하셔도 됩니다. 기존의 다른 제품과 함께 희석시켜 타가지고 섭취하셔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9월 1일날 바로 프로모션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팩으로 구성될 예정이 있으니까요. 장 건강을 생각하시는 많은 리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락톨리고당을 일컬어서 우리가 나그네균이라고 최근 들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프락톨리고당 유익균은 정착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나그네균이라는 의미는 내 장 환경이 좋으면 계속 존재하면서 나의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식생활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꾸준하게 장 환경을 지켜주는 게 그것들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나그네균 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에 비김과 프로바이오틱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서민규 강사님